자, 오늘은 그 영어 장문을 이제 하나하나씩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목적은 읽고, 쓰고, 말하고, 듣고 이 네 가지를 다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보통 그냥 눈으로 보고, 읽고, 뭐 듣고 요 정도 수준의 이제 공부만 해왔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쓸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쓸 줄 알게 되면요 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언어를 배우는 게 말부터 배우잖아요. 글부터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미 한국어를 모국어로 해가지고 음성을 통해서 글씨까지 다 배웠단 말이에요.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글씨를 쓰는 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어를 우리가 글부터 쓰기 시작하면요. 물론 이제 그 글을 쓰고 그거를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해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한번 자기가 읽어보고 들어보고 거기까지 해야지 공부가 제대로 된 거예요. 자기가 내 장문한 것도 자기가 읽어보는 거죠. 읽어보고 말을 하고 그걸 들어보고 그런 과정이 리스닝 공부도 되고 말하기 훈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라는 게 꼭 상대방이 있어야만 그 공부를 하는 건 아니고요. 특히 어학 공부는요. 자기가 스스로 말하고 자기 음성을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또 스토리로 뭔가를 얘기하고 자꾸 자기 혼자서 중원부원 자꾸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말하는 훈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뭐 외국인 친구를 만나야 된다. 물론 만나면 더 좋죠. 좋은데 그 외국인 친구 만난다는 것도 어떤 목적이 있고 또 자기가 뭔가 좀 대인관계가 좀 원만하고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외국인 친구 만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외국어 공부를 못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할 수는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자기 스스로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지 그런 이제 방법들을 제가 이제 제시할 테니까 그런 방법들을 잘 자기 걸로 만들어 가지고 해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 복화지기 학원에 별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어를 이제 초급, 중급, 고급, 수능 뭐 이렇게 해서 네 파트로 나눠가지고 한 6,300개 정도 있고요. 근데 사실 이제 공부하다 보면 6,300개 그 이상 더 공부합니다. 수거는 단어 수거 이제 다 동일하죠. 단어 수거가 6,300개가 되는 거고요. 이제 장문이 있어요. 장문도 초, 중, 고, 수 해가지고 132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우리는 여기 보면 다 한국어로 돼 있죠. 한국어를 자꾸 영어로 바꾸는 식으로 이제 훈련을 시켜요. 그것도 이제 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지 교재를. 그래서 단어 수거 6,300개 외우고 또 장문 기본적인 그 문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 1,320 문장 정도 외우면요. 웬만한 것들은 다 표현합니다. 뭐든지 그래요. 그 나라 가서 살지 않는 이상 그 나라 사람들 쓰는 그들만의 언어들을 우리가 쓰진 못하죠. 쓰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의사소통하는데 지장은 없다는 거죠. 외국인으로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좀 잘 해놓으면은 영어 공부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고요. 왜 제가 이 교재를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식으로 이제 만들었냐면요. 이거는 공부를 특히 어학을 공부하면서 잘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노하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한국말은 생각나는데 영어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근데 오히려 영어 듣기라든지 또 영어 문장을 읽고 해석하는 거는 뭐 나름대로 동그라미 아니면 세모 정도는 됩니다. 그렇죠?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게 장문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자, 우리가 이제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좀 하려고 해요. 자, 팔 운동하고, 그죠? 그 다음에 허리 운동하고, 그 다음에 다리 운동하고. 근데 내가 좀 알통을 키우고 싶어요. 그러면 팔 운동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담배를 들고, 그죠? 근데 담배는 안 들고 런닝머신만 탄단 말이에요. 런닝머신만. 런닝머신만. 런닝머신만 타면 어떻게 됩니까? 다리나 뭐 심폐기관은 좋아질지언정 자기가 원했던 팔이 두꺼워지고 알통이 생기고 이런 몸을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 공부가 그렇습니다. 뭔가를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면은 그거를 연습을 해가지고 강점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데 계속 팔 운동은 안 하고 다리 운동만 하면은 다리 쪽으로만 좋아지는 거지 팔 쪽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어를 한국어로 이해하는 거는 그래도 뭐 동그라미나 세모표 정도는 돼요. 그렇죠? 네, 계속 이런 식으로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영어 단어 나오면 그걸 한국말로 생각하고 영어 단어 수거가 나오면 한국말로 영어 문장이 나오면 우리말로 해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거. 그럼 여기에 대한 연습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한국말은 잘하잖아요. 한국말로는 뭔가를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안 나와. 영어로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면요. 이 단어 수거부터 한국어를 자꾸 영어로 바꾸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은 거의 다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영어를 한국어로 해석해주는 그런 방식의 교재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재를 백날 공부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팔을 좀 튼튼하게 만들고 싶은데 계속 다리 운동만 하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거죠. 결과가 10년 공부해도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헬스장에서의 그런 트레이닝 하는 상황하고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자, 한국어를 그래서 영어로 바꾸는 훈련은 단어 수거부터 해줘야 돼요. 우리나라 말을 딱 생각하면은 영어가 바로 나와야 돼요. 그 정도로 자꾸 공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이 생각남과 동시에 영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되게 힘들어하죠. 왜 힘들어하냐면 영어를 한국어로만 바꾸는 훈련으로만 자꾸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방법을 바꿔야 된다. 한국어를 영어로 바꿔줘야 된다.
이런 이제 훈련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언어를 공부하는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냐면요. 언어를 습득하는 그 메커니즘이, 자 여기 이제 사과가 있어요. 사과, 애플, 사과가 있어요. 사과. 그럼 이제 우리가 갓난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엄마 아빠가 뭐 맘마도 주겠지만 사과도 으깨가지고 사과즙도 먹여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사과를 주면서 사과 먹어라, 사과 먹어라, 사과 먹어봐, 맛있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이가 사과라는 것을 먹어보고 달콤하고 시큼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하고 시각적으로 이런 모양, 불그스름한 사과, 그리고 엄마 아빠가 말해주는 사과라는 음성, 이거를 매치시켜 가지고 사과라는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과라는 형상을 보면은 이거를 이제 음성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유치원,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이제 글자를 쓸 수 있게 되고 사과라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물건의 모양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경험하고 느끼고 하면서 사과라는 단어를 이제 공부하면서 우리가 언어를 습득하게 되는 거거든요. 한국어를.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게 이미 한국어가 모국어가 된 거예요. 모국어. 그러니까 한국어가 거의 이 사과라는 물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본체가 되는 거, 본체. 그래서 한국어가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다른 나라 말이 생각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가 모국어로서 본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이 나오는 거예요. 아, 사과가 뭐지? 애플. 사과가 뭐지? 애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영어로만 생각하고 영어로만 말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메커니즘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려워요. 만약에 내가 진짜 한국 친구들 전혀 없는, 한국 사람들 전혀 없는, 오로지 영어만 쓰는 곳에 가서 만약에 생활한다면은 점차적으로 영어로만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한국어가 생각납니다. 왜냐? 모국어이기 때문에. 모국어가 됐기 때문에 한국어를 생각 안 하고 영어를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근데 자꾸 훈련을 하잖아요.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훈련을 하잖아요. 하게 되면은 한국말이 생각남과 동시에 영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제가 저희 학원에 있는 그 복화집, 제가 만든 복화집하고 장문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복화하고 장문하고 같이 이제 병행해서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일상생활을 영어로 표현하고 그거를 읽어보고 들어보고 자꾸 그런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외국 사람들 만나서 자기가 물어보고 싶은 거 의사소통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걔네들이 말하면서 빨리 말하고 못 알아듣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excuse me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다시 한번 말해달라. pardon, I beg your pardon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중간에 그런
말들만 내 걸로 만들어 놓으면은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외국 사람들하고 말할 때 우리가 걔네들 속도에 따라가면 안 돼요. 왜냐면요, 얘네들은 이미 우리보다 혀가 길어요. 혀가 길고 혀가 짧고 이 차이가 어떤 차이냐면요, 우리 그렇잖아요. 다리 긴 사람이 더 멀리 가죠. 보폭이 더 길잖아요. 그러면 같은 속도로 간다고 하더라도 다리가 긴 사람이 더 빨리 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혀가 기냐 짧으냐 이 차이는 굉장한 겁니다. 혀가 1cm만 더 길어도요, 말이 굉장히 빨라지고 혀의 움직임이 능수능란해지면서 굉장히 뭐라고 말할까요? 좀 부드럽게 말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되는데 혀가 짧잖아요. 그럼 혀가 이게 우리가 이제 말할 때 혀가 이게 안으로 굽었다가 다 펴졌다가 또 옆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움직이거든요. 한번 말하면서 한번 자기 혀의 움직임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구강 구조의 움직임이거든요. 그 움직임이 혀가 짧으면요 더뎌져요. 더뎌지기 때문에 말이 느려지게 되고 느려지면서 좀 부드럽지 않은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띄엄띄엄 말하게 되고. 그래서 서양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그 혀의 길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대신 이제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말을 또박또박 말하는데 그게 이상하게 좀 들리죠. 그렇죠? 그건 이제 혀의 구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언어라는 게 그 말에 익숙하게 혀가 계속 움직이면서 그 상태대로 이제 굳어버린 거거든요. 그 움직임의 그 모양 그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한국말을 말하거나 또 한국 사람이 영어를 말할 때 이 혀의 움직임이 바뀌어요. 한국말 말할 때 그 움직임하고 영어를 말할 때 움직임이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말만 말하는 사람이 영어를 말할 때 혀가 잘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부드럽게. 우리 쉽게 말하면 태권도 배울 때 다리 찢기 하잖아요. 뭐 발레도 마찬가지고 모든 운동에 기본적으로 다리 찢기 하잖아요. 유연성 기르려고. 근데 그게 마음처럼 안 되죠. 유연한 사람들은 잘 되지만 유연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 몇 날 며칠 노력해도 잘 안 돼요. 그거는 왜냐면은 이 근육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혀의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서양 사람들의 혀하고 동양인의 혀, 우리는 한국 사람의 혀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걔네들 따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걔네들이 의사소통하려면은 우리한테 맞춰주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또박또박 말하는 그런 수준은 아닌데 어쨌든 빨리 말하고 못 알아들을 경우에는 Excuse me, I beg your pardon 이런 식으로 한마디씩 던져주면요 걔네들이 천천히 말하게 돼요. 왜냐? 어쨌든 의사소통이라는 건 뭡니까? 리스닝이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샬라샬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화라는 것은 이 사람이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이거를 서로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속도는 자연스럽게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말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또박또박 말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단어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거기에 맞는 단어들 그런 것들을 자꾸 연구해 가면서 자기만의 그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일기를 자꾸 쓰는 게 중요해요.
적어도 일기 쓸 때만큼은 나는 미국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기를 써야 돼요. 그래야지 영어 일기 쓸 때만큼은 그냥 미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국말 전혀 생각하지 말고. 그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말이 생각난과 동시에 영어가 생각날 정도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국말을 전혀 생각 안 할 수는 없고 한국말은 생각하는데 생각함과 동시에 영어가 나오는 그 정도 수준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훈련을 하는 이유가 그런 이제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장문하면서 회화하는 거, 또 뭐 내일은 또 이제 리스닝도 수업하잖아요, 그렇죠?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하나하나 코칭을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종 미국인이 되는 거죠. 토종 미국인. 우리가 꼭 미국에 아니면 또 일본에 유학을 가야만 외국어를 배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워낙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다 보니까 맘만 먹고 하면은 뭐든지 충분히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방법도 잘 알아야 됩니다. 공부에 뭐 왕도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식으로 백날 공부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팔 운동, 허리 운동, 다리 운동 각각 해야지 다 좋아지는 거지 한쪽만 한다고 해서 다른 쪽이 좋아진다는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조금은 좋아지겠죠. 전체적인 체력이 좋아지겠죠.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얘가 좋아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얘가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다리 운동한다고 해서. 또 팔 운동만 한다고 해서 다리가 좋아지거나 허리가 좋아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일단 이제 오늘은 당분간은 이제 3단 변화를 한번 쭉 정리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급, 중급, 고급, 수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초급은요, 초등부 수준의 영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등부에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중급은 뭐냐면 이제 중등부, 그다음에 이제 고급은 고등부, 그다음에 이제 수능은 말 그대로 수능에 나와 있는 그런 단어들 그런 건데. 이제 고등부 단어가 조금 많이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고등부 내에서의 이제 다양한 여러 이제 지문들에서 이제 발췌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자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들도 많습니다.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능은 이제 그 시험을 위주로 해갖고 이제 만들어진 그런 이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나오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근데 이제 고등부 단어는 그렇지는 않죠. 고등부 단어는 여러 그 교과서 지문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단어들을 다 발췌해가지고 이제 만든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수능에 비하면 조금 이제 많이 접하지 못한 그런 이제 내용들이 많아서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죠. 자, 그래서 일단 3단 변화는 초급, 중급, 고급, 수능 이렇게 해서 이제 네 파트로 나눠가지고 일단 3단 변화 쭉 한번 정리해 보고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어 수거 6,300개 그거 이제 하면서 장문하고 이제 같이 병행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이번 시간에는 내 어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를 저하고 같이 한번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여기다 이제 영어로 다 옮길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면서 나는 이거를 보고 바로 영어가 생각나는지, 말하다가 있는데 이 말하다를 내가 영어로 옮길 수 있는지, 바로 생각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자꾸 체크해 가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단 변화 끝나면 이제 복화한다 그랬잖아요. 복화. 그래서 6,300개 단어 수거 저하고 같이 또 한국어로 영어로 바꾸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한국말이 생각난과 동시에 영어가 생각나는 게 가능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언어라는 거는요, 트레이닝이에요, 트레이닝. 자꾸 반복 훈련, 반복. 근데 반복 훈련이 그냥 뭐 한번 강의하고 끝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연습을 하는 거죠. 하고 말고. 얘는 뭐지? 영어로? 얘는 뭐지? 영어로?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한국말로 뭔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영어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 단순하게 옛날에는 그냥 영어 수거, 영어 단어 수거 그냥 외우고 이게 무슨 뜻이구나 이 정도 수준까지만 공부했는데 한국어를 자꾸 영어로 바꾸는 훈련을 하다 보면요, 그 영어 단어하고 수거가 한국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감각이. 그러니까 더 깊이 있는 공부가 되는 거죠. 자, 서론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길었는데요. 자, 한번 이제 본 게임으로 본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뭐이다 나오죠. 뭐뭐이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가나다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어요. 가나다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 말 공부할 때처럼 가나다라 마바 사하 자차 가타 파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말을 이렇게 한번 쭉 정리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다라 순서대로 하면 이제 뭐 만들다가 여기 있구나. 만들다, make, made 이런 식으로 해서 굳이 이제 요거를 안 보더라도 나름대로 이제 그 순서가 매겨지잖아요. 가나다라, 그렇죠? 그러면 가는 앞쪽에 있는 거, 하는 뒤쪽에 있는 거. 그러면 이 공부란 게 그래요. 이 머릿속에 이 가나다라부터 하까지를 하나 이제 그 도서관이라 생각하고 어떤 이제 단어를 딱 만날 때 예를 들어서 뭐 만나다, 만나다니까 가나다라 여기 마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은 공부가 좀 더 체계적으로 되죠. 어휘가 체계적으로 됩니다. 그냥 뒤죽박죽 언어가 아니라 마니까 만들다니까 마에 해당하는 그쪽에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공부가 좀 더 체계적으로 되면서 좀 더 효율성이 나게 되죠. 웬만하면 좀 잘 안 잊어먹게 됩니다. 자, 비동사를 우리가 보통 이제 이다, 뭐뭐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1인칭이 있을 때 3단 변화니까 이제 현재, 과거 완료 이런 식으로 이제 한꺼번에 외우게 되겠죠, 그렇죠? 자, 1인칭이니까 am이죠, am, was, been, was been. 그래서 통으로 한꺼번에 외우는 게 좋아요. 우리가 저번에 영어 구구단 공부했죠? 언어는 습관이에요. 딱 말하면 바로 생각이 나야 돼요. 그 정도로 공부가 되려면요, 그냥 기계적으로 am was been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요. am was been. 자, 2인칭은 이제 R이죠. R, were, been. 자, 과거 완료니까 이제 have PP, 그죠? 그 PP형이에요, PP형. have PP. 자, 다음에 3인칭은 is죠, 그죠? is, was, been. 맞지 않지? been. is, was, been. am, was가 됩니다. was. 사람들이 많이 틀려요. I am까지는 잘 아는데 I was
이거는 좀 많이 틀려요. 자, 그 다음에 가다. go, went, gone, go and gone. 가져오다. bring이죠, bring. 그죠? bring. 우리 이제 발음 기호로 공부했을 때 옛날에는 이제 brought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발음 기호대로 이제 발음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 이제 발음을 들어보면은 bring, brought, 됩니다. brought, brough이 아니고 brought. 이 미국 애들이요 이 아 쪽으로 발음을 많이 해요. 아 쪽으로. 그래서 bring, brought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그 발음 기호에 나와 있는 발음이고 실제로는 bring, brought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하시면 되고 가지다 have죠 have 그렇죠 have had 자 가지다 요것도 이제 좀 공부할 때 좀 참고를 하세요. 미국 문화에 대해서 미국은 get, take, have 이 세 가지 동사만 잘 알면은 웬만한 이제 뭐 수거라든지 표현을 할 때 거의 이 세 단어로 많이 얘기가 돼요.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미국이 쉽게 말하면은 이제 원래 인디언 땅을 미국 사람들이 개척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서부까지 넓혀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디언하고 투쟁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얻었고 땅을 얻었고 그렇죠? 그리고 취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소유하고 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미국 사람들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르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고조선 시대 때 뭐 중국 대륙이 있었는데 점점 나라가 축소된 그런 이제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인 반면 미국 사람들은 이제 그 영국에서 주로 넘어와서 청교도 혁명 그 이후로 넘어와서 서부로 점점 확장해 간 나라가 됐죠. 그래서 얻고 땅을 얻고 취하고 그렇죠? 그리고 갖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원래 자기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소유 관계 네 거냐 내 거냐 이런 관념이 되게 그래서 법을 많이 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그 역사를 알게 되면은 이런 이제 단어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였어요. 그래서 get, take, have 요 세 가지만 잘 알고 있으면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렇잖아. 우리 뭐 먹다 뭐 이틀을 쓰잖아요. 그죠? 우리 먹다라고 하는 단지 가지다라는 동사로 쓰지 않죠. 근데 얘네들은 가지다라는 동사를 쓰죠. have lunch 점심 먹다. have breakfast 아침 먹다. have supper 저녁 먹다. 그렇죠? have dinner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get, take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쓴다는 거죠. I will take it 하면은 나 그거 취할래? 나 그거 가질래? 뭐 그런 얘기죠. buy 대신에 그걸 많이 쓰죠. take를. 그죠? 그래서 실제 뭐 동사가 있어도 get, take, have 이 세 가지 동사로 거의 다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세 가지 꼭 잘 외워두시고 자 깨트리다 break죠. break broken right? broken 자 그 다음에 꿈꾸다 dream 자, ed부터 붙였어요. dreamed 기본적으로 이제 ed를 붙이는 게 기본적인 패턴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다 보면은 불규칙이에요. 불규칙 dream, dreamed, dreamed 이것도 마찬가지로
꿈꾸다 하면 드림도 바로 생각이 날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노래하다 sing이죠. sing song sing song. 그래서 I가 A, U 이렇게 바뀝니다. sing song. 자, 노타 보다 하면 이제 푸시죠. 풋. 얘는 똑같아요. 풋이에요. 풋. 자, 느끼다. 자, feel이죠. feel, felt, feel, felt. 자, 다치게 하다. hurt. 자,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좀 능동적인 사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단어 자체도 다치게 하다, 다치다 이런 뜻보다는 다치게 하다. 자, 아파. It hurts me. 그것은 나를 아프게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말로는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버리는데 그것은 나를 아프게 한다. 좀 능동적인 의미로 많이 이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하고 조금 단어의 쓰임새가 조금 다르다. 어쨌든 아발음, bring, bra. 아발음으로 많이 이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능동의 뜻으로 많이 익혀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면 나도 모르게 좀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 좀 들기는 해요. 그게 이제 언어가 가진 힘인데, 자, 그다음에 달리다, run이죠, run, ran, 이거 조금 비슷한 패턴이죠. sing, sang, song, 그죠? run, run. 자, 듣다, hear. 자, hear는 이제 우리 의식하지 않고 그냥 듣는 걸 얘기하고요. 뭐 listening 같이 우리가 뭔가 좀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listen이라고 하고,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듣는 거 있죠. hear라고 합니다. hear, hold, hear, hold. 어쨌든 요 알자가 나오잖아요. 알자가 나오면요. 어쨌든 혀를 좀 의식적으로 꼬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슷하게 발음이 나와요. 그래서 hear, 그래서 그렇게 발음해 주시고 이 L 발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feel. 이거를 혀를 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혀가 좀 펴지는 듯한 느낌으로 feel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면 되고요. 마시다, 드링크죠, 드링크. drink, drank, drunk. 그렇죠? drink, drank, drunk.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I, A, U. 그렇죠? I, A, U. 그렇죠? sing, sang, song. drink, drank, drunk. run, ran, run. 그렇게 이제 달달달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만나다 meet죠, meet. 그렇죠? meet, met, meet, met. 만들다, make, 그 다음에 말하다 두 가지가 나오죠. 자, 하나는 say, said. 자, 요 말하다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야기해주다. 그런 이제 뉘앙스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tell, told. 자, 먹다, eat죠. eat, ate,
eaten. Eat, ate, eaten.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번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3단배나 초급 2, 그래서 나머지 한 22단어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또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언어의 기본은요 트레이닝이고, 그 트레이닝은 단순하게 각각의 단어, 수고들을 외우는 게 아니라 세트로 외워요. 세트로. 그래서 바로 딱 뭐가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공부가 돼야 돼요. 이렇게 되고 3단 변화만 이제 다 정리해 놓으면요, 3단 변화가 결국에는 이 동사잖아요, 동사. 그럼 이제 그 3단 변화 동사들을 다 정리하게 되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 동사는 다 이제 끝난 거죠. 수능까지. 그렇죠? 뭐 대학교 수준까지 다 끝난 겁니다. 어차피 동사는 그 동사가 그 동사니까 다 알게 되는 거죠. 이제 활용형을.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부라는 거는 바로 딱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어가 나오면 바로 영어가 술술술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연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훈련을 지금 이 시간부터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전수를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공부하는 그 방법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잘 알고 길을 잘 찾아서 가야만 내가 공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면서 일치월장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란 게 항상 그래요. 일치월장할 정도로 공부가 돼야지 조금 좋아지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은 공부하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아 정말 이렇게 했더니 팍 올라가더라, 이 정도로 이제 공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문만 좀 제대로 되잖아요. 그러면 공부는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생각하는 한국말을 영어로 옮길 수 있다, 이 능력만 잘 갖추면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모든 게 끝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나라에 가서 살면은 이제 듣게 되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슬랭이라든지 또 그들만의 그런 언어들, 그런 것도 이제 배울 수가 있지만, 또 국내에 사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 배우기는 힘들어요. 힘들지만 적어도 의사소통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게 일단 돼야지 뭐 그 나라 가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이제 말들을 배울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사소통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런 것만 좀 잘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말을 자꾸 이어가려면은 접속사를 잘 써야 돼요. 접속사. 그런 것들도 이제 장문하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 강의들을 하나하나씩 들으면서 내가 영어로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되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